이코노믹 리뷰에서 유럽 의약품청 체매 셀트리온 레캐노라 승인 공고 안건 상정 항체 출해주 중 가장 빨라. 자, 이 부분을 그냥 세계 최초 타이틀을 세계 최초 항체 의약품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듯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 최초 항체 코로나 항체 의약품 신약이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전세계 미국과 유럽이 100여 년간 지배되었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 국내 기업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KBS 9시 뉴스에서. 그런 날이 오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빅팜으로 가게 된다면 홍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다 알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는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셀트리온이 현재 4.82, 5%대 가까운 상승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시간이 오후 1시 48분입니다. 헬스케어하고 제약도 볼게요. 우리 헬스케어가 5.51, 그리고 제약이 4.7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체매 아젠다가 정식 승인을 위한 어피니언, 승인을 위한 의견, 며칠 안에 승인 권고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 시기는 2달인데 아마도 12월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12월 그 기준점으로 해서 정식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세계 항체 치료제 후보군 좀 볼까요? 리제네론은 GSK, 셀트리온,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이 중에 리제네론은 보완재료와 그쵸? 구두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GSK는 롤링 리뷰에 있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중에 있습니다. 오직 셀트리온만이 신약 승인을 위한 의견, 승인 권고가 이제 11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신청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세계 항체 치료제 후보군 중에서 세계 1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오브 더 월드 넘버 1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 신약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항체 의약품 신약이며 예전에 램시마로서 램시마 SC로서 램시마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분야에서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며 램시마 SC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그리고 미국에서 신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 이 목표를 향해서 글로벌 빅팜을 향해서 정준을 해가고 있고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약품에서는 세계 1등 신약 개발을 한 지 만 2년이 안 된 시간 안에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전세계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신약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아젠다가 등록이 되고 사실 좀 가슴이 좀 많이 뜨거워졌고 좀 많이 그랬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지만 가슴은 굉장히 뜨거웠고 이런 자랑스러운 너무나 훌륭한 기업에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결국은 주가도 반영한다는 그 확신. 신약 개발 보통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이 1조 이상 들어가고요. 개발 확률이 0.02%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2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개발 비용 정말 레캐노라 1,500억, 변이까지 3,000억 프로젝트, 레캐노라주 1,500억, 그리고 변이까지 1,500억, 합이 3,000억 프로젝트인데 바이오 시밀러 개발하는데 램시마 3,000억, 허주마 4,000억 들어갔습니다. 신약 개발 10년, 2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고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램시마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했는데 그 개발 기반과 비용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0.02%의 확률을 뚫고 세계 최초로 항체 치료제 신약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암제 분야, 자가면역 질환 분야,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 분야, 이 부분이 백신과 치료제로서 카테고리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mRNA 백신 플랫폼 그리고 흡입형 제형으로서 레캐노라주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위대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전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그 분야 1등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좋은 거는 다 안다. 사실 좋은 걸 넘어서서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그러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 산업이 성장하는 1등 섹터 안에서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인다. 그런데 주가는 이게 뭐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가 20만 7,500원 5.33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의 차트거든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누가 보면은 신약 개발 실패한 회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저점권에서. 자, 그리고 이때 실적 한번 폭발적으로 찍고 코스피 상장 이전 1공장 증설 이후에 성장통을 겪게 되면서 실적이 정체가 됐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4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리박질 곤두박질 치고 저점권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실적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증가, 레키노라주 개발 과정, 그리고 유플라이마 더불어서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박았습니다. 꼬라 박았어요. 근데 거의 저점에 다가와 가고 있어요. 그쵸? 별건 보기에는 큰 차이 없어 보이죠? 누가 보면 신약 개발에 실패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 승인을 받았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중심에 바로 공매도가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유럽 승인에 거의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가 과연 여기 있겠습니까? 유럽 승인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67개에서 3개만 제외하고 다 승인 권고가 나왔던 부분이죠. 유효성이나 그리고 지금 약을 신약을 허가해 주는 거에 있어서 탁월한 정말 문제가 없다 하면 승인 권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레키노라주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유효성, 안정성, 가격 경쟁력, 한국의 데이터 2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다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있죠. 승인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키노라주 승인 받았어? 그러면 유럽 또는 전 세계에서 팔리겠어라고 들이댈 겁니다. 지금 경구용으로 화이자, 머크 열심히 들이대고 있죠. 램시마 때도 승인 받으니까 유럽에서 오리지널이 있어서 팔리겠느냐? 똑같은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레키노라주 팔리는 거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팔린다. 지금 유럽의 팬데믹 1차, 2차 각국에 따라서 4차와 5차를 가고 있다. 백신 거듭 말씀드려요. 예방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고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는 걱정하지 않아도 다 팔린다. 1공장에 있는 물량 없어서 삼바 CMO 물량까지 있어서 더 생산해야 된다. 고로 또 흡입형 항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숫자 찍을 때까지 기다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본주의와 증시의 본질이에요. 단 시장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이제 유럽 인구 8억 명, 주간 확진자 180명을 넘어서 이 부분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4, 5차 팬데믹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위드 코로나. 이제 치료제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경구용 치료제 현재까지 약물 재창출만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상 대상자에서도 기저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처방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한정적이다. 또한 안정성, 제일 중요한 안정성이 답보가 되지 않았다. 지금 화이자도 에이즈 치료제 칼라트라와 같이 병용으로 치료가 들어간다. 근데 에이즈 치료제만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크다. 머크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물량 나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의 제품이 램시마, 허주마, 투룩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베그잘마. 이게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명칭이에요. 베그잘마. 근데 이 제품 하나하나 지금 제품이 몇 개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입니다. 바이오 약품이. 그런데 자, 램시마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초의 전세계 생명과학자들과 바이오약품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항체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셨던 분야에서 세계 최초였죠. 램시마. 그리고 투룩시마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셀트리온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으며, 하지만은 미국 시장을 제외한 일본과 전 세계에서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램시마 SC의 경쟁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약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 정말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한 약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시장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단일 매출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신약으로 허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이죠. 유플라이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이오품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큰 25조, 휴미라의 첫 번째 고농도 퍼스트 무버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병원의 과부하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실적이 약간 지금 소식이 나오는 게 약간 속도가 더딜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자가면역 질환 질환, 이거는 약효가 고령화와 그리고 안 맞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카우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레키노라, 우리의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죠. 2020년 3월 자 시작해서 지금 12월 10개월 만에 2월 27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세계 최초의 항체 코로나 신약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그리고 베그젤마, 이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스토리와 역경과 그리고 고난과 이 모든 부분을 뚫고 셀트리온은 실력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레키노라의 개발 과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자, 레키노라주의 개발 주요 일정이에요. 예전에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볼게요. 2월 27일 날 코로나 회복 환자 혈액 샘플 채취, 3월 23일 1월 1차 항체 후보군 설멸 2020년입니다. 4월 2일 2차 후보군 선별 작업 돌입, 4월 13일 최종 항체 후보군, 4월달에 세포주 개발 돌입, 6월에 동물 전임상이죠. 7월에 원숭이, 그죠? 멍키에서, 그리고 7월 17일 건강한 임상 일상, 그리고 8월 임상 일상 완료, 8월 25일 임상 일상 승인, 9월 레키노라 공정검증 배치 생산 시작, 9월 11일 건강한 피험자 대상 임상 일상 결과 발표, 9월 17일 경증과 중증 환자 대상 임상 2상 3상 승인, 경증 환자 임상 일상 완료, 11월 6일 경증 환자 대상 임상 일상 결과 발표, 그리고 12월 29일 개발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레키노라 식약처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2021년 1월 13일 레키노라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했고, 6월 14일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탑9 결과 발표를 했고, 그 뒤 얼마 뒤 유럽 학회에서 명실상부하게 레키노라주의 유효성과 안정성과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11월 8일 EMA 챔에서 거의 여기 의결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승인 권고 나오면 EC에서는 특별한 게 없으면, 형식적인 거 특별한 게 없다면 승인이 나오는 부분이죠. 11월 8일 아젠다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트리온의 자랑스러운 이런 우리의 자식들이죠. 이 제품 한 개 한 개에 담겨있는 셀트의 역사와 저력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또는 시장이 성장하는데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다른 기업들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폭발적인 경쟁력을 가진 셀트리온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이미 위대한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를 하고 있고, ADC와 SC 제형 흡입형 mRNA 플랫폼, 이걸 가지고 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ADC 하나만 갖고도 항암제 시장에서,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서 폭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영국의 익수다 그리고 한국의 레고캠 바이오의 제품들을 가지고 상용화시켜서 신약으로 끊임없이 항암제, 그리고 SC 제형 갖고 확장성이 가능하다, 플랫폼 경쟁력이라고 하죠. 흡입형도 또 하나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NA 플랫폼 갖고 유전자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제 갖고 또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신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다. 셀트리온의 기술력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경쟁력, 그리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숫자만이 남아있습니다. 공매도도 어쩔 수 없는 숫자만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상장하고 2008년도 상장하고 기업가치 18배에서 800억대에서 1조 8천억대 2천억째 20배 가까이 상승했고, 시가총액
저점 대비 고점 50배 가까이 상승했다. 공매도 10년 동안 함께 동행했지만 그 누구도 공매도도 기업 가치의 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 셀트리온이 아니었다면 벌써 누구한테 팔려나가고 없을 것입니다. 셀트리온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이제 빅팜을 향해 간다면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회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장 캐파 5만에서 60만 리터, 글로벌 공학센터 연구인력 2,000명, 전세계 유통망 직접 판매. 이 전세계 유통망 직파는요, 감히 국내 제약바이오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국내는 제네릭과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케미컬의 국제화죠.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이게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진단키트. 근데 주가는 왜 이래? 아시죠? 공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담으십시오. 셀트리온 반드시 숫자 찍는다. 숫자 찍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필요로 하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국가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단순한 이치이죠. 셀트리온의 물건이 안 팔리는지 고민하는 건 이제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숫자 찍으면 갑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담습니다. 정말 싸게 주는 가격대 구간입니다. 물론 최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가격대는 다시는 보지도 못할 확률이 너무나 커져갑니다. 앞으로 지금 가격에 있는 중심의 공매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도 어쩔 수 없는 숫자의 상승. 우리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매도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 방송 시작하고 말씀드렸죠. 꽤나 긴 시간이었네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짧은 시간일 수 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99.9%다. 숫자 찍기 전에 주가의 상승을 또 기대해 봅니다. 셀트리온 첫 케미칼 신약 CTG20 윤곽 드러났다. 비유성 심근증 치료 신약, 주성분은 S-시베졸린. 이제 케미컬에서도 신약에 도전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셀트리온 이제 신약 기업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약을 초반부터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임상을 하고 전임상도 하고 특허를 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장이며 빅팜을 향해 가고 있고 전 세계 빅팜들이 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가격 경쟁력, 특허가 풀릴 때마다 빅팜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가져오는 첫 번째 기업이자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신약이 추가가 되고 직접 판매, 전 세계 직판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중심에 있던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경계태세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가격 경쟁력,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유효성을 가지면서 효능은 뛰어난 우리 셀트리온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독일 코로나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 백신 안 맞으면 다 걸릴 것. 이 말 사실 정정하고 싶지만 제가 참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100번에 가깝게 100번이 넘게 언급을 드렸어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 후천성 면역이다. 항체는, 근데 감염은 선천성 면역, 피부를 통해서 콧구멍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항체가 날아가서 막지를 못한다. 고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막는 부분이다. 이거를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감염자가 급증한다. 그래서 치료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 이제 치료제 시대가 도래했다. 왜? 백신이 뿌려질 만큼 뿌려졌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팩트이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시간 기다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부분이다. 중환자 2배 폭증 우려에 독일 보건 의료체계 담당 어렵다. 아동 청소년 사이 확산 속도 경악, 학교 내 마스크 의무 유지해야 라는 부분이고요. 독일에서 1, 2, 3차, 4차, 5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 4차와 5차, 이 부분이 이스라엘과 전세계, 미국 모든 부분에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레퀴노라 반격의 시작,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자, 챔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11일 승인 권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시 최종 승인, 참 올해도 기다렸습니다. 유럽 승인을 기다리던 기타 국가들도 줄줄이 승인이 날 것이고 EU 공동 구매 회차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전에 헬스케어항 공급 계약 소식이 먼저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팬데믹이 종료되기 위해선 집단 면역력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을 얻는 경로 두 가지, 백신의 접종에 의한 면역,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안 됐죠.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내가 감염돼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직접 나가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50%만 돼도 종식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감염 경로가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항체,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몸속에서 지속되는 기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감염 경로가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목에 닳도록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병 치료가 나온다고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처가 아니라 틈새 시장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저렴한 치료제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죠. 케미칼 약품도. 근데 유효성과 안정성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임상 디자인도 좀 더 까놓고 봐야 된다. 특히 안정성은 정말 아직 검증이 된 게 없다. 의약품 시장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는 한국의 작은 제약사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선진국들의 글로벌 공격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레퀴노락에 아직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형도 개발하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항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빠른 계약이 없다고 너무 조급해하시길 말기를 권장합니다. 아직 유럽에 50만 명, 릴리 빼면 27만 명인가요? 23만 명인가요? 리제네로는 5만, GSK 22만, 그러면 23만, 27만이네요. 그쵸? 릴리 23만, 50만만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주간 180명, 그쵸? 주간 확진자 180몇 명인데 유럽 국가 EU에서 이게 300만 명이 될지 200만 명이 될지 250만 명이 될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수출 소식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레퀴노라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레퀴노라, 이놈 대단한 놈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2028년 그날까지. 슈퍼개미 박성득 씨의 주식투자 10계명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구절을 되새이면서 그려보자고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주식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10년 동안 고생해 왔어도 1년이면 만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투자다. 내가 계산한 적정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는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라.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내 편이다. 그날까지 2018 님께의 그 필명에서도 많은 부분이 느껴지죠. 제가 항상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 그러면 공매도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숫자를 찍으면 반드시 성장했던 부분이다. 시간으로 해지한다면, 여유자금과 장기로 해지하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라. 부정적인 마음이 싹 트는 순간 실패한다. 돈에 대한 애착과 탐욕이 눈을 가리면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불안이나 두려움 역시 판단력을 흐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놓치게 만든다. 보유한 주식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라. 주식은 마치 생물이 아닐까 싶을 만큼 신기하게 움직인다. 그 근저에 기업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란색 선, 삼성전자의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2008년도 상장한 이후에 노란색 60일 월봉선이라고 그랬죠. 곡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의 실적의 표대임과 뼈대 프레임과 구조가 있는 겁니다. 고로 기업 가치란 부분이겠죠. 내가 그 주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하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식은 자기를 믿고 제대로 사랑한 자에게만 고수익을 준다. 끝까지 믿고 동행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